안녕하세요. 심의 황웅군입니다. 제16편 내 안의 낙천주의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리를 밝히는 학문은 반드시 마음을 깊이 깔아앉히고 자세가 반듯해야 만들어진다. 대충 쉽고 들뜬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얻을 수 없다. 의리를 밝히는 학문은 뭔가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쓰임새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충 판다? 그래서는 못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얻으려고 할 때 대충 파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겉에만 파서는 얻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일정 깊이까지 파야 된다. 이거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우려고 한다면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상은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지만이 지방이 서서히 이제 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5분 그냥 대충 하고 말았다? 그러면 지방이 탈 리가 없겠죠? 네, 이건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삶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파악하는 학문에 몰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가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중요한 거지? 이걸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전부일까? 거기에 함정은 있지 않았을까?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중이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공부 따로 생활 따로 하거나 대충 쉽고 가볍게 접근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바른 자세를 갖춘 본성이 소리 없이 활약하고 있다. 그는 곧 깨침이다. 깨침이는 끈질기고 인내심이 강하며 겸허하다. 그의 자세는 반듯하다. 그가 있기에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와, 내 안에 이미 그 깨침이가 있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깨침이를 불러내면 되는 거죠. 그의 배짱이 얼마나 크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굳센지 알아보기 위해 천문학자의 견해를 빌려 지구의 미래를 다음처럼 예측해 보았다.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50억 년이 지나면은요, 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백색 외성이 되어버린 태양에 흡수되어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다고 해요.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짧아서, 예를 들어서 그 달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달이 1년에 지금 3.8cm가 지금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10억 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 달이 궤도를 이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이 있어서 그 자전축이 23.5도로 우리 지구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이제 태양열도 골고루 분산이 되고 또 생명체의 그 안정된 생존과 진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달이 멀어진다면 생명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또 20억 년이 지나면은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 은하가 충돌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은하가 충돌하는데 우리 생명체인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인류의 탄생은 이제 한 1천만 년이 안 되거든요. 그전에는 뭐가 살았죠? 공룡, 인룡, 이런 애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억 년 이상 과연 공룡이 지배했던 것만큼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류가 또 전멸되고 새로운 생명체가 나왔다 한들 그 생명체가 또 1억 년 이상 살 수 있을까요? 그건 겪어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우주의 변화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도 10억 년 이상 넘기기도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견해가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근거를 둔다면은 우리는 정말 찰나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순간적으로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어때요? 잘 살고 있거든요. 이 엄청나고도 엄연한 사실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개의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 본성, 즉 그 깨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엄연히 현실이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혜성과 같은 녀석들 있잖아요. 뭐 운석을 큰 것만 떨어뜨려도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누가? 내 안에 있는 그 본성, 그 깨치미가. 그리고 일상에 충실합니다. 얘 덕분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자동차와 비행기, 컴퓨터를 만들고 문학과 예술의 세계도 펼쳐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낙천주의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기보다 뭔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보낼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거죠. 깨침이라는 우리 그 존재는, 내 안에 있는 이 존재는 내가 죽어도 내 후대를 생각할 줄 아는 박애주의자요,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나 하나를 넘어 인류의 존속을 꾀하며 심지어 인류와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충실히 사는 데 관점을 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또 다른 누군가가 생명체를 이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발전을 도모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깨치미는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요. 그럴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종말에도 뭔가 이유가 있고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믿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나 종말이나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한다. 종말 역시 그 어떤 연결점일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난다, 뭐 죽으면 끝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강박이라는 녀석이 그 주장하는 바죠. 우리 깨치미는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었다, 끝난 것도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었는데 어떻게 끝이 있습니까?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이러니까 끝날 걸 걱정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그 배짱 있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름하여 깨치미. 이처럼 내 안에 깨치미는 한계 상황마저도 뛰어넘는다. 지구와 우리 은하, 심지어 이 우주가 전부 사라진다 해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토록 위급한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현기증 한번 제대로 느끼지 않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늘 웃잖아요. 저도 지금 웃고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지루함마저 느끼지 않는가? 아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죽이기 뭐 이런 걸 하지 않나. 와,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실제로 내 생각이 희망하는 상황과 달리 현실은 냉정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신기루에 불과하고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냉정한 현실입니까? 그럼에도 깨치미는 우리의 이런 삶의 구조에 대해서 끄떡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비웃듯이 노래하고 춤추고 그 어떤 것도 본성해지는 낙천적인 성격과 화려한 믿음을 깰 수 없어요. 아,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늘 고민한다고 해요. 뭐 인생 문제로, 또 삶과 죽음의 문제로, 또 돈 문제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프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웃으며 살아가요.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친구 만나고 깔깔거리고. 깨침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곧 인정하기다. 태어나도 좋고 소멸해도 괜찮다. 극한의 한계 상황마저도 인정하고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이 마음을 우리 옛사람들은 천리본성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이치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야, 이거는 도대체 뭐냐? 내 안에 이런 존재가 어떻게 있는 거지? 이거는 내가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없어. 이거는 뭔가 하늘에서 나한테 심어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천리본성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현상세계에 더 잘 빠진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낙천적으로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그 심각하게 또 이런 현상세계에 잘 끄달리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강박이가 힘쓰기 때문이다. 강박이는 불확실한 것, 애매모호한 것, 껄끄러운 것, 미완성의 세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 강박이는 무언가를 규정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믿는다. 강박이는 불확실성을 참을 수 없다. 네. 내 안에 그 깨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박이가 있어요. 이네 둘이 늘 씨름을 하고 경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강박이가 그러면 나쁜 녀석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강박이는 그 나름대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애쓴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 강박이는요, 사실은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좀 준비를 안 하거나 이렇게 너무 낙천적으로 살아가면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너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이는 사실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지켜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박이의 얘기 자체가 좀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죠. 다만 강박의 사고 체계가 그 단편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박이는 모든 것이 다 확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실해야 한다는 강박의 주장을 받아들여 달력을 만들어냈다. 그 덕분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몇 시 몇 분인지도 정확히 정의해내기에 이르렀다.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강박의 그 역할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것은 사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신기루 같은 현상세계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펼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깨침의 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막 주장할 때 깨침이가 시끄러! 너 또 딴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 강박이 너가 그렇게 주장해?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봐. 라는 깨침의 배려로 인해서 강박이가 활동을 한다는 거죠. 깨치미는 강박이가 주장하는 사실 중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수용할 줄 안다는 거죠. 기꺼이. 그렇게 대처해야 비로소 내 안의 강박이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이를 안정시켜주는 깨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깨치미는 그 특유의 여유로움으로 강박이를 달래주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포가주기도 한다. 결코 대결 구도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죠. 본질을 이해하고 현상에 속아주자. 그러면은 강박이와 본성이가 서로 잘 조화를 맺으며 살 수 있겠죠. 어느 날 10대 후반에 그 고교 남학생이 찾아왔어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상이 너무 불확실해서 마음을 어디에다 둘지 모르겠다. 확실한 것을 얻고 싶은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기를 확실한 것을 얻는다고 치자. 그러면 마음이 안정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한 것을 얻어도 또다시 그것을 의심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확실한 것을 얻어도 다시금 의심을 하거나 또 다른 불확실한 것을 찾아낸다면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다시 그 학생이 물었어요 스스로. 그런데 내가 왜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그 강박이 때문에 그렇다. 강박이가 내 안에 있는데 걔는 불확실하고 애매하면은 대처를 못한다. 그래서 자꾸 확실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 불확실한 것을 달동네로 정의를 해보자. 그 불확실한 것을 달동네로 정의하면 된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애매하고 껄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찜찜한 상황들, 이런 거를 그냥 달동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달동네다. 포장하고, 그리고 달동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달동네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정의를 하면은 불확실한 모든 것이 달동네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면서 확실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즉시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제 심리적인 어떤 안정화를 위한 팁인데요. 저도 그래요. 뭔가 오늘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해봤자 오늘 당장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 때는요. 그냥 이거 달동네네?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끝나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상상의 달동네 서랍을 이렇게 어디 머릿속 저 천상세계에 달동네 서랍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껄끄러운 게 있으면 서랍을 열어요.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됐죠? 껄끄러운 거, 또 뭐죠? 또 애매한 거, 또 서랍을 열어요. 그 달동네 서랍 속에 또 집어넣어요. 자, 서랍을 닫았습니다. 정리됐죠? 마찬가지로 혼란한 게 있어요. 안 풀린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다 여는 거예요. 달동네 서랍을 열어서 꺼내서 집어넣고 닫아버려요. 자, 그럼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고 좀 한가로울 때 아니면 내가 여유로울 때 그거 다시 꺼내서 풀면 되잖아요. 그걸 꼭 들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저 천상에다가 그냥 달동네 서랍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꺼내서 자꾸 집어넣어요. 그리고 닫아버려요. 네. 그러면은
결과론증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 나중에 뭐 열어서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소멸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근거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정리가 되어버리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에는 문제였지만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때는 뭐 저희가 어릴 때는 왜 펜으로요 그 잉크를 찍어가지고 글씨를 쓰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잉크를 잘못 터치를 해가지고요 그 잉크가 쏟아진 거예요. 그 책상이 전부 다 잉크물로 그냥 범벅이 됐고요. 그뿐입니까? 이 바닥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예,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심각해요, 그 상황이. 그렇지만은 그게 또 수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 당시에 다 풀려고 하기보다 그냥 달동네 서랍을 열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냥 거기서 발효돼서 다 없어져 버려요. 뭐 나중에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거들랑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내 안에 깨치미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것이란 없다. 강박이가 내세운 주장도 칠정의 감정도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도 깨치미의 큰 마음에 의해 모두 용해가 된다. 빈약하고 부족한 것, 실패, 찜찜한 내 마음 그 모든 것들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는다. 그럴 수 있다.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거든요. 강박이는 순간의 이득과 쾌락을 추구하는 각종 유혹에 쉽게 걸려든다. 그래서 이를 그르치고 사람들과 다투기 일수다. 그러나 깨치미는 냉철하다. 결코 순간의 쾌락 따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를 멀리 도모할 줄 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풍을 가서 또 축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고기 파티를 열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까 그냥 고기를 빨리 먹으려고 굽자마자 먹어요. 그럼 거의 다 생고기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뭐 그 식욕에 끄달려가지고 그런 유혹에 의해가지고 빨리 뭐 좀 먹으려 하다 보면 다 구워지지도 않는 생고기 먹고 말아요. 근데 조금만 마음을 늦추고 좀 기다려서 먹지 그러면은요. 그때 이제 그 파티를 열고 먼저 생고기 제대로 구워지지도 않는 생고기를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이제 고기를 먹으려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잘 익은 고기가 아주 충분히 있어요. 그때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린 것이 더 큰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강박이는 들떠있지만 깨치미는 차분하다. 강박이는 걸핏하면 부정하지만 깨치미는 항상 인정한다. 그는 무엇이든 사랑한다. 신상개발 사랑 빼놓고는 시체죠. 사랑만이 해결책인 줄 잘 이해한다. 그가 있기에 우리는 모진 세파를 극복하고 온갖 걱정과 근심을 초월해서 잘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근심 걱정을 뭐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보다도 내 안에 그 큰 존재, 내 안에 깨치미가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하고 얘만 나오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강박적인 심리에 끄달리는 일은 없다는 거죠. 깨치미는 내 안에 존재는 낙천주의자다. 반드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세가 반듯해야 그가 온다. 그가 발현하면 강박이가 끌고 온 모든 내적 갈등과 외적 대립이 종식된다. 다시 평화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충 하기보다 한 발자국만 더 디뎌보자는 거죠. 조금만 더 땅을 파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아주 맑고 시원한 샘물이 있다는 거죠. 공부할 때 한 단계만 더 나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바로 성인의 말씀을 읽고 또 필사하고 외우고 숙고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대충 한다는 건 뭐죠?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깨치미가 나오질 못한다는 거죠. 성인의 말씀을 자꾸 읽고 쓰고 또 암송하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요. 내 안에 깨치미를 불러냅니다. 분명히 돼가지고 낙천주의자가 활동하는 아주 멋지고 유쾌한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누구라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성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 안의 깨치미를 불러보자고요. 깨치마 어서 나와서 나를 더 즐겁게 자유롭게 해다오. 깨치미 화이팅! 자, 그럼 저는 17편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